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체크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반도체가 5위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 저희 테슬라의 오르락 내리락에 가장 먼저 질문 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쪽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주행과의 연동률이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면서 뉴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자율주행 이 정도면 연속성이 나온 구간에서 기대감 좀 더 키워도 될지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의 이제 급등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많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유를 분석하게 되면 결국 테슬라가 매출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기대감은 좀 의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CEO가 급하게 이제 출장을 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뭔가 이제 계획되지 않았었던 거니까. 이게 잘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안 되려는 것을 잘 되게 이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하루짜리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통신 장비를 팔리기 위해서 CEO가 함으로 움직였었던 경험이 있고 그게 이제 통신 장비 시장을 열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그 FSD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좀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법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실험을 하기 최적화된 나라가 어디일까? 지금 이제 그 LA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개의 회사가 하다가 이제 2개 회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런 걸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일 수도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산당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자율주행이 일단 테스트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제 그 소재주들은 빠지고 카메라 모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자율주행 테마주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자율주행 테마는 실질적으로 테슬라랑은 상관성이 없지만 기대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수혜를 받느냐?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 기존에는 소재 업종이었는데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에서 실질적으로 뭐냐? 카메라 모듈이다. 센서는 뭐냐? 센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시티폰과 같은 어떤 중간 단계이죠. 우리가 센서 같은 경우는 제 차에도 지금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람이 지나가도 삐삐삐, 벽이 부딪혀도 삐삐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인공지능하고 맞물리면 인공지능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죠? 사물 인식입니다. 뭐 루인 씨나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 사진 판도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테마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팩트는 테슬라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중국 업체들, 로컬 업체들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테슬라 간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경쟁 실험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일 것이고 거기서 찐 수혜주로 본다라면 저는 카메라 모듈을 당분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궁금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흐름을 얘기를 했고 테마의 성격이 좀 짙은 곳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신 바도 있어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크게 본다면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을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작은 쪽에서의 탄력을 보시는 건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전기차랑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아직 거리가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아직 팔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4단계, 5단계 넘어야 되니까 이거 먼 거니까 이쪽은 좀 제하자고요. 중간 단계는 우리가 자율주행,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테슬라랑 연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현대차가 KT 지분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KT는 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찐 수혜주는 결국 지금은 카메라 모듈이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테마주다라고 하는 것은 LG 이노텍이 살아있는 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처럼 이제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LG 이노텍을 보시는 거. 삼성전기 또 유리기판하고도 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요즘은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번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조금 더 기대를 키워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사실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의 흐름을 좀 많이 보실 텐데 라닉스와 같은 경우는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 숫자나 뉴스가 멈춤 상태가 되면 또 한 번 외면받을까 봐 불안도 한편으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연 어떤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저는 하드웨어 쪽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모듈? 네, 일단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지금 하드웨어가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속상하지만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선택할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 카메라 모듈은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조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을 보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외에 이 자율주행하면 같이 움직이는 부품주들이 뭐가 있냐면 레이더 같은 이러한 센서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테슬라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카메라 플러스 레이더 센서가 아닙니다. 레이더 센서를 다 걷어내고 카메라 모듈로만 지금은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쪽은 카메라 모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두 가지의 큰 핵심 포인트를 시장에게 좀 알려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SD 구독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할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택시인데, 이들은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반등을 한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무조건 반등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FSD 구독 서비스가 199달러에서 지금 99달러로 할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전체 테슬라 차량 100% 중에 100% 다 안 하겠죠. 현실적으로 10에서 20%만 한다 하더라도 연간 혹은 분기 단위로 벌어다니는 이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면 테슬라 또는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MLCC가 카메라 모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기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막 콘덴서와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리스트업을 해놔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말씀을 해주셔서 이전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주로만 봤잖아요. 오늘 뭐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나와서 그 모멘텀까지 추가로 생각해서 가격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진입하셔도 괜찮은 걸까요? 충분히 다시 이제 모바일 쪽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갤럭시 S24가 흥행한 건 AI 탑재가 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 16 버전에도 갤럭시 AI 탑재는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과 모바일의 싸움이 아니라 모바일 플러스 AI와 모바일 플러스 AI의 싸움이 이제부터 올해 이제 딱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제가 갤럭시 폴드 AI 지원이 안 되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기간이 되면 기회 되면 저걸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모바일 쪽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세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종합권 증시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빈 곳을 화웨이와 같은 그러니까 중국 자산의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어떤 이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 쪽이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모멘텀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이 높다라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그게 타이밍적으로 이제부터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시점에 도래했기에 저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이렇게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IT 하면 사실은 반도체만 봤던 게 네.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조금씩 영역을 조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의 매출을 보다 사실 스마트폰 매출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의 매출이 높은 그러니까 그동안 안 봤던 IT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으로도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미 이건 지난주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OLED 쪽. 선익 시스템이 이미 이 중국 BOE 쪽에 증착기 장비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크게 나오면서 반도체인데 반도체 아닌 듯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엄청나게 많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OLED 산업이 LCD, LED 산업이 예전보다 나아지겠지라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8.6세대 증착기 장비 이거에 대한 수준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증착 장비를 일본 거를 많이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국산화를 지금 마무리한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의 어떤 가격적인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위에 점했다라는 것을 처음 발표한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OLED 지난주부터 신호가 나오긴 했네요. 그런 변화들을 조금 일찍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가야 되는 요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아이디 큰 틀에 대한 질문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컨콜까지 잘 넘기면서 지금 1, 2% 정도의 상승, 외국인의 수급도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큰 틀에서는 일단 위원이 궁금하고요. 시장 아마 가장 궁금했던 게 HBM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지 아니면 아직 12단에서 승부를 많이 거는 건데 이 선택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조금 좀 주춤한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아침 질문하고 지금 질문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개장에도 출연을 했는데 개장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라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흑자 전환한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2021년에 그 영업이익을 뚫어줘야만 8만 전이나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아직 거기까지 좀 미흡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소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변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를 봐야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이슈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8만 전자까지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그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컨콜 이후에 주가가 더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 지난 실적 같은 경우는 D램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면 이제는 컨콜에서 HBM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빠질 만한 이유는 이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불안해했었던 재고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소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인 HBM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또 여전히 SK하이닉스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위원님 봐주세요. 이게 단독 보도가 나와서요. 단독 보도일 때는 항상 언제나 저희가 언급을 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금감원과 검찰 쪽에서 SK하이닉스 압수수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도
파도 관련 자료 확보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 1%까지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던 이유와 어떻게 보면은 긴밀한 연결고리 없이 조정권의 흐름이 조금 더 깊이 나타난다면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오늘 가지실 것 같아요. 빌미가 될지 기회가 될지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뉴스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도 문제는 조금 우리가 많이 심각성이 이제 들어왔었고 파도 사태 이후 사태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상장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하이닉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파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큰 줄기냐 아니면 격가지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격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파도 문제에 따라서 정말 하이닉스가 죄를 지었고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근데 이게 판명 나려면 최소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법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관련 가액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이제 반영이 돼야 돼요. 2분기에 반영이 되는데 그 금액이 전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리적으로 밀린다라면 저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번 분기에 대손 충당금으로 아마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파도 문제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계상 처리. 그러니까 지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잡으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지만 이게 나중에 환입되면 영업의 손익으로 환입이 된다라는 것도 그 회계상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 잘 정리 받아왔습니다. 단독 뉴스긴 해서요. 어떤 후속 보도가 나오는지까지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으실 듯합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이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순환매 영역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어제까지 핫했던 유리기판 이야기는 오늘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튀고 있는 종목군들은 보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순환매다, 호재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맞을지 아니면 새로운 포인트에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본다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하나? 뭐 삼성전기만 보시면 삼성 전기로 네. 대동단결? 이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좀 같이 섞여 있고 지금 유리기판 하나만 보기에는 양산 시점이 그래도 다른 기술들보다 앞당겨져 있다라고는 하나 이걸 가지고 정말 얼마만큼의 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을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기업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삼성전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투톱이 강한 날 유리기판은 떨어지고 이 투톱이 약한 날은 반도체 안에 테마주들이라고 좀 불리는 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모레일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저녁에 FOMC 하고 수요일 날 잘 쉬시고 목요일 날 왔는데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 IT 투톱 대형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쪽에서 어떤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FOMC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금은 매파적인 바람들이 좀 나오게 돼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조금 시총이 작은 쪽들을 한번 보긴 봐야 되나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니 많은 이 주린이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기준이 있으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섹터 되게 많거든요. 우리 벌써 뉴스 한참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을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워낙 대형 이벤트다 보니까 약간은 리스크 관리, 조금은 챙기는 전략도 수익권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좋은 주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챙겨도 되는 구간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른 키워드를 보긴 하겠지만 반도체 플러스 전력기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였잖아요. 동일하게 조금은 챙겨도 된다로 마침표 찍을까요? 네, 오, 동일하게 저는 챙겼으면 그러니까 제가 챙기자 그래서 10주가 있으면 10주를 다 챙기는 게 아니라 5주 정도는 지금 챙기시더라도 계좌 두둑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확정을 지어주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지고 가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위원님 더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여기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근데 그 전에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바로네요. 슈퍼사이클 진입입니다. 전력기기 바로 열었습니다. 연결해서 가도 될 뻔했어요, 위원님. 전략 측면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겠죠, 이 키워드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력기기를 이제 보면 이게 반도체가 더 오래 갈 거냐, 전력기기가 더 오래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전 전력기기가 더 오래 갈 거로 봅니다.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올 초에 말씀드렸을 때 올 여름까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하이닉스가 그만큼 그 룸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되겠죠. 다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나타내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나타내고 있었던 비교 우위가 요거는 이제 그만큼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에 대한 비교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우리가 처음에 그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됐을 때, 그 반도체 하드웨어 업체를 일부 청바지 과거, 금광 사태 때 청바지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젠 좀 더 현실적으로 청바지 회사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건 전력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건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가는 건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있어서 복잡한 인공지능은 필요 없다. 단순한 인공지능으로 HBM과 GPU가 필요 없이 휴대폰 내에서나 노트북 내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특수 분야만 이제 그 학습 러닝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다 전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력과 관련된 것들이 정말 청바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HBM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HBM에 나오는 것들을 막 설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전력기기는 설치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허가 과정, 그 다음에 설치 과정, 그 다음에 전선을 끌어오는 데 과정에서 환경평가 문제라든지 원전이 시간이 5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이 부분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반도체 집중, 오케이. 전력기기는 한번 급등하는 순간에 이익을 실현하고, 김태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하고 밀리면 이건 언제든지 담아놔야 된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은 급등하게 올라가면 팔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면서 전력기기와 전선 지금 지금 5개월 정도 끌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전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잘 노리셔서 한번 이익을 챙기고 근데 이익을 챙길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100% 다 털면 사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턴다라고 생각하고 3분의 1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절대 전력기기, 전력 설비 이거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원전은 아직 와야 돼요.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와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구간은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긴 하지만 오버슈팅의 구간은 아니다. PR로 무엇을 계산해서 그걸로 투자 판단을 하지 말자의 영역일까요? 그렇죠. 차트가 한번 쫙 솟을 겁니다. 그럴 때 딱 매도 신호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오버슈팅은 항상 모든 것들의 단기 피날레는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제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 극도로 흥분하는 구간입니다. 야, 지금도 전력기기에 대해서, 전력 설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그때는 이제 딱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산이 꼭지였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편입을 못 시켰던 분들은 지금은 현금을 알토란같이 잘 챙겨두세요. 알토란같이 잘 현금을 챙겨두시면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 힌트 나오면 공유해 주실 거죠? 그렇죠. 레깅바이브에서 이야기 또 해드릴 겁니다. 저희 전력기기 짧게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을 저도 기다렸던 적이 없는데 풍산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주가의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실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3시 이후에 컨콜에서 구리 전망이 또 나올 텐데 이게 영향을 줄까? 여기까지 요즘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그런 의견을 많이 안 드려왔었는데 잘 가는 쪽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좀 챙기자고 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선주들의 시가총액의 어떤 이 범위가 굉장히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천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1조 가깝게 올라왔고 대한전선은 2조가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2조, 1조 시총을 기록한 기업들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그 자금이 빠져나와서 시총이 작은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달리는 기업들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풍산이 구리 가격의 어떤 척도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세론 뉴스로 이제는 시장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처럼 전선주들이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룡전기가 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2분기, 3분기 이 실적이 계속 찍힐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여기서 이 데이터를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심이 멈춰서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도 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앞서 이제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담는 게 반등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온전선과 대원전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설명을 좀 압축해서 해주셨네요. 위원님 더 해주신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그 과거 화장품이 그 중국에서 안 팔렸을 때 제가 MTN에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과 다른 의견을 냈던 게 이제 화장품은 중국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중국이 이제 딱 오픈했을 때 화장품들을 많이 추천하셨는데 저는 중국 화장품은 이제 관계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어떻게 화장품을 잘 파느냐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경기랑 저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봐요. 뭐냐?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원자재는 꼼짝 안 합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면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유가도 유지를 해야죠. 구리만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선과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줄기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키워드 2개 남았는데 핵심만 콕콕 듣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시간 좀 오늘 많이 썼네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화장품주 말씀을 해주셨어서 위원님께 포인트 드릴게요. 중국 외 매출에서 잘하는 쪽도 잘 가고요. 중국에서 선선한 쪽까지 오늘은 움직이거든요. 전략적으로만 짧게 포인트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은 봐야 될까요? 1분기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인데 지금 이제 골든위크, 일본은 지난 토요일부터 놀기 시작했고 중국은 내일부터 놉니다. 5일 동안 놉니다. 왜 우리는 안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오실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좀 적자가 줄었고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늘었는데 또 한 가지 국내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갑자기 여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좀 보니까 올리브영과 아모레퍼시픽을 쳐봤어요. 같이 넣어놓고. 올리브영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1등하는 매출이 몇 개 있어요. 립밤이라든지 몇 개. 그러니까 지금 외국 분들이 오시면 이제 면세점 안 가시고 올리브영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로 잡히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 때 호실적,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골든 위크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수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호재가 풍부한 섹터긴 하네요.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본부장님께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밸류업, 세론 가속화 될까요? 두세 걸음 빠르게 시세가 움직인 경험이 좀 많아서요. 오늘 장에서 여기도 챙겨야 할까요? 일단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주사, LS, 두산, CJ, 현대차, 기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쪽만 선별해서 보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마지막에 너무 속도가 붙긴 했네요. 다음에 위에 키워드들은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 랭킹5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